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정년이 무슨 회사들처럼 본부장 체제로 바꿨던데, 5개 네네. 본부장인가? 네. 면면을 보니까 뭐 탕평 인사라고 뭐 그런 평도 있겠다 싶은데, 그 와중에 또 뭐 정봉주인가 뭐 때문에 또 막 투닥투닥하고 시끄럽고 막 그렇죠. 왜 이렇게 조용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아마 오늘 5개 본부장 체제 전환 이후에 이제 인사를 두고 사실은 뭐 굳이 따지면 이 비주류 쪽 3명, 뭐 범친노, 주류 쪽 2명,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명실상부한 탕평 인사다. 예. 이제 또 핵심 당직 중에 하나인 정책위 의장도 지금 이 비노 진영의 최재천 의원으로 이제 선임이 되면서 그야말로 좀 당내 화합을 도모하는 뭐 그런 인사를 했던 이제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아마 오늘 저녁 때 뭐 이미 아마 오후부터 이 정편을 중심으로 엄청난 보도가 나오고 있을 텐데요. 이 새정치연합 지도부 사이에서 또 그야말로 이 봉숭아 학당 상황이 이제 재현됐고, 이게 그 정봉주 전 의원 사면 문제가 이제 지금 정복절 특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정치인 사면 부분에 대해서 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새정치연합의 공식적인 입장은 가급적 정치인 사면 쪽으로, 비리정치인, 비리기업인 사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쪽에 좀 무게가 가 있고,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피선거권이 한 10년 박탈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은 사면 대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는 좀 있는 건 사실인데, 예. 어쨌든 당의 공식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당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특히 특정인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는 않는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유승희 최고위원이 오늘 뭐 그냥 17일 날도 한 번 얘기했고 20일 날도 얘기했고 이제 오늘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 이용득 최고위원이 또 발끈해서 아주 이 비공개 회의 때 사단이 난 겁니다. 예. 아마 뭐 욕설까지 나왔고 뭐 고성이 나오고 뭐 진짜 막장 드라마니 뭐 막가냐 뭐 이제 이런 온갖 비난을 받아도 싼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제1야당 속권을 바라본다는 제1야당 지도부 치고는 참으로 한심한 지도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사실 뭐 이거는 정말로 뭐 어떻게 보면 참 지금의 한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을 뭐 그 단면을 보여주는 뭐 그런 것이어서 네. 중요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갓까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그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면면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걸 좀 새삼 확인한 계기였던 것 같고요. 네. 오늘 조금 이제 주목해 볼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SNS에 국민과 당원께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올렸던 내용입니다. 이 2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최근에 이제 분당, 탈당 이런 논의를 이 지역 정세에 기대는 혁신 거부, 또 분열, 이 정권 교체를 가로막는 행위, 뭐 이렇게 규정을 한 대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내 임기가 총선까지이고 이 총선 결과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선언을 한 대목, 이 2가지가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당내에 워낙 뭐 당 안팎에서 이 혁신위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분당 탈당 논의, 탈당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당이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 혹은 이 당 장악력, 또 정치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오늘 더더군다나 나름 고심 끝에 탕평 인사를 했는데 이 또 당 지도부 사이에 사단이 벌어지면서 그것마저 지금 뭐 놀림거리가 될 판인데,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자기 의중을 네. 자신의 생각을 좀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네. 앞으로 문재인 대표가 진짜 이제 당을 좀 제대로 추스리고 장악해 나가겠다, 지도력을 발휘하겠다, 정치력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취지가 읽힌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까 이제 5개 본부장 체제 뭐 회사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쨌든 오늘 본부장 면면을 보면 이 최재성 직전 사무총장이 이제 총무본부장이 됐고요. 이 가장 눈에 띄는 인사가 사회자께서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윤석 그 원내수석 부대표, 지금 원내수석 부대표가 2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지금 대외 협상은 이춘석 원내수석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획, 그다음에 조직, 당내 이 의원 관리는 이제 이윤석 원내수석이 하고 있는데, 이윤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동시에 지금 이 5개 본부장 체제로 가면서 사실 굉장히 중요성이 커진 조직본부장을 지금 겸하게 됐습니다. 그게 보니까 옛날에 사무총장이 조직하고 돈 관장하고 있었는데, 돈하고 인사는 최재성 뭐 총무본부장으로 떼고, 예, 조직 예, 예. 담당으로 본부장,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2개로 나눈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선거 시기가 되면 네. 내년 총선을 지금 이제 9개월 정도 남겨둔 상황이니 사실 조직본부장의 역할,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윤석 의원이 원내수석 부대표와 동시에 지금 이걸 맡고 있는데, 좀 제가 뭐 굳이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건 참 이 새정치연합이 참 내막을 뜯어놓고 보면 정말로 황당하고 답답한 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들어봅시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130명 아닙니까? 네. 새누리당은 의원이 160명인데 네. 원내수석 부대표를 2명 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지금 원내수석 부대표를 2명을 뒀는데 그 2명을 둔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설명된 적이 없습니다. 예. 2명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왜냐면 네. 이게 지금 결국 보직 나눠 먹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얘기가 그건데, 예.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있는 이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 국회 상임위원장이죠. 네. 당창일 의원, 거기도 3선 중진이죠. 그 뭐 윤리심판인가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지 그때. 그리고 거기도 지금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권은희 의원이죠. 예. 이윤석 의원, 네. 지금 원내수석을 하고 있죠.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포함이 돼 있냐면, 네. 국회 예결특위위원입니다. 예결특위는 상설위는 아니지만, 제가 국회를 10년 넘게 출입하면서, 네. 현직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간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거기다가 당의 주요 보직들을 맡고 있거나 주요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예결위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면 네. 이 예결위원이라는 거는 결국은 특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4년차 예결위원회는 사실 경쟁률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세거든요. 예, 예산 따내려면은. 그렇죠. 자기 지역구 예산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느 때보다도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전략적인 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상임위별로도 지역별로도 안배가 분명히 필요한 그런 자리인데 네. 이번에 호남 쪽 의원이 무려 7명, 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음이 이윤석 아까 지금 쭉 거기다가 읽었던 사람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부장 인사도 사실 내망 뜯어놓고 보면 예. 이 총무본부장의 최재성 의원은 사무총장의 원래 이 당 지도부가 특히 문재인 대표가 기용을 하려고 했었던 만큼 예. 사실은 총무본부장을 맡는 게 순리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이윤석 원내수석이 조직본부장을 겸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석 의원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박지원 의원, 이 탈당, 신당 이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이죠. 예. 여기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네. 최재천 정책위 의장은 비노계 수장을 자임하고 있는 김한길 전 대표의 최측근이죠. 예. 아무튼 그리고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의 혹은 국회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예. 대부분 다 비노 인사들입니다. 예, 예. 이게 당 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 꼬라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탕평이 아니다 이 말이네요. 지금 우리 양 기자 그렇죠. 주장은. 결국은 나눠 먹기다. 이게 하도 당을 바깥에서 흔들어대니 예. 문재인 대표도 일단 두 손을 든 아하. 그런 인사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나씩 대신- 줘서 입을 좀 막거나 골고루 균배하는 듯한 이미지만 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오늘 문재인 대표가 당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고 올린 그 두 가지 내용이 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불가피하게 이런 타협을 했지만 내 의지는 여기에 있다라는 걸 오늘 밝힌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문재인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문재인 대표는 항상 시험대 하나 장애 허들을 하나 넘고 나면 또 허들이 기다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요새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처음에는 이제 정치력 부재, 뭐 제대로 못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무능한 것 같다. 라는 평가를 하는 기자들도 있고요. 이제 기자들 사이의 평가입니다. 예. 또 다른 하나는 야 진짜 비노 해도 너무한다. 문재인 대표가 좀 불쌍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오늘 문재인 대표가 당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밝혔던 그 두 가지가 정말로 그에 따른 의지대로 자신이 실천을 할 수 있을지가 지금부터 정말 문재인 대표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야당에 대해서 아주 보약이 될 쓴소리를 해주시는 건 아주 고맙고, 근데 혹시라도 그 야당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애정에 기초한 비판이라는 점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그 행간을 읽어서 양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봉숭아학당은 지난번에 1타는 김태호 주연, 유승민 파동 때 새누리당 사에 가서 찍었더니 2타는 이제 세정nen에 와서 찍었네요, 오늘. 원래 본편은 전에 정청래, 주승용 두 의원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같이 갔으니까요. 그리고 또 노래 부른 저기도 있고. 그렇죠. 예. 거기다 노래까지 불러가지고. 예. 오늘 또 그분이 또 활약을 했던 것 같고. 예. 이용득 한국노총 출신 의외로 다혈질이더라고요. 의외인가요? 딱 보기에도 다혈질인데. 인상이. 자, 아무래도 지금 최고의 이슈이자 현안은 국정원 해킹 논란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네네. 그리고 정부, 청와대, 당정청 회동이 이제 유승민 쫓겨나고 나니까 가동이 이제 되는데, 아무래도 네네. 해킹 논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깊을지는 모르지만 대응책이나 얘기는 오가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아마 나중에 이제 브리핑을 할 텐데, 예.
공개 브리핑의 핵심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이제 추경안 처리 문제. 예.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고 그러니 최근 24일 여야 합의를 지켜달라. 그래야 이 정부가 제대로 이 추경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리라는 건 뭐 안 봐도 그냥 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마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텐데 내부적으로 논의는 좀 심도 깊게 할 게 이제 아마 광복절 특사 관련한 문제일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특사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대신 지금 뭐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헌법상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특히 이제 일반 사면하고 특별 사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 사면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사면이 이제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거고, 특정한 이제 제목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서 사면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면을 받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당 사람들 말인데요, 이게. 이 대통령이 대통령한테서 이 사면을 받았다, 이렇게 잘 인식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가 동의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 통치 권한의 하나인 이 사면권 행사를 특별 사면으로 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업인들하고 이제 정치인들 사면 관련한 부분일 텐데, 그 범위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공식 브리핑이 나올 테고요.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들여다봤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공세적으로 문제 없다, 가서 현장 조사해보고 이 국정원이 삭제된 파일 100% 복원할 수 있다고 하니 그거 들여다보면 되는 일 아니냐, 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네. 지금 누구나 합리적으로 의심하듯이 누구를 들여다봤는지 이게 한 명, 두 명이라도 한두 사례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그럼요. 번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뇌관이 바로 폭발하는 거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이 나나테크의 두 대표이사하고 각기 이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예. 서로 주장하는 바가.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정리가 쉽게 되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고,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이 문제가 번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분명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내일부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이 오늘 당정청 회의 결과를 갖고 당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좀 끌어갈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지금 추경안 처리하고 지금 시점이 지금 비슷하게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전반적인 논의는 이루어지되 그 구체적인 이 새누리당을 통해서 이 정부 여당의 이 공식적인 입장들이 좀 이제 여론전으로 이 치환되는 그 시점은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추경안 처리 이후가 될 텐데요.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지금 얘기 들어보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누구를 들여다봤는지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네. 자신감을 갖고 음흠. 좀 이렇게 아주 공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야당에 대해서 아주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한두 사례라도 나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보위 차원에서 어쨌든 좀 서둘러서 이 상황을 좀 매듭짓자, 이런 주장들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당정청 회동에서 특히 이 청와대 쪽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좀 오늘 내일 확인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뭐 판단이 서진 않는데요. 예. 어쨌든 오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 이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한 부분이 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야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 뭐 구체적인 혹시 얘기가 있더라도 예. 아마 말씀드렸듯이 지금 추경안 처리 문제가 참 맞물려 있어서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국정원은 대통령께만 보고하고 대통령으로부터만 지시를 받는 기관이니까 그렇죠. 이건 대통령이 예, 예. 결단을 내려서 모든 기록을 제한 공개로, 그러니까 뭐 국회 대표라거나 몇몇 뭐 비밀 취급인가 그다음에 각서 같은 걸 받고 이렇게 해서 빨리 해결하자.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과연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밝혀서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 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해낼 수 있을까? 과연 그 점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예, 예. 이럴수록 대통령 역할이 중요한데 그 모르쇠로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니까 참 답답합니다. 다음번부터는 이 어느 당이 됐건 봉숭아학당 소식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참 기사 쓰기도 뭐하고 안 쓰자니 그렇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